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CPT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T는 Carriage Paid To의 약자입니다. 자, CPT 조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이어가 항공 운임을 자기가 내면서 수입하겠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네. 그게 바로 CPT 조건이라는 거고요. 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런 얘기죠. 매도인의 창고에서 수출 통과를 한 상태에서 내륙 운반용 차량에 로딩을 하고 내륙 운송을 하고 그 다음에 공항으로 가서 그 다음에 항공 운송을 통해서 수입국에 공항에 도착을 해서 내륙 운송을 하고 통관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에서 언로딩하고 그 다음에 매진의 창고에 입고시키는 이 과정 중에서 어, 비용의 측면에서 보면요 이런 거죠. 매도인의 창고에서부터 수입자의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을 예, 운송인에게 셀러가 지급하는 거죠. 셀러가. 네. 그래서 셀러가 지급하는 비용의 범위는 수입지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좀 전에 제가 헷갈리게 설명을 드렸나요? 수입자가 항공임을 지불한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표를 보시면 이 흰색 화살표요. 화살표. 이게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의 범위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셀러가 통관하고 그 다음에 적 차량에다 적재하고 공항까지 보내고 수입지 공항까지 도착하는 요 항공운임까지 포함해서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한다. 따라서 셀러는 CPT 가격을 제시할 때 항공임까지 포함해서 제시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비행기로 만약에 운송을 한다. 근데 CPT 조건이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받을 제품 가격 더하기 수입지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 항공임을 포함한 그 비용을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US 달러 얼마, CPT 그 다음에 지명은 수입지의 공항, LA 뭐 에어포트 이런 식으로 뭐 싱가포르 뭐 무슨 공항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런데 셀러가 책임을 지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운송인이 지정을 하는 최초의 운송인한테 물건을 넘길 때까지 대개는 수입지 공항이에요. 수입지 공항. 그래서 C조건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와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인커터ms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인커터ms 기본 원칙 중에 비용과 책임의 범위는 같다.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과 책임은 인커터ms 대개 조건에서 같다 그랬어요. 근데 C 조건만 예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C 조건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CPT라는 건 뭐냐면 야 내가 뭐 운송 계약 체결하는 거, 그다음에 운송비 따로 지불하는 거 귀찮으니까 셀러 D가 운송 계약 체결하고 항공인까지 지불해. 그 대신 책임은 너는 니네 공항까지만 져. 항공기 운항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바이어인 내가 짓게. 예.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쉽게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원칙이 있었죠. 뭐냐면, 인커텀즈 제목은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CPT를 뭐의 약자라고 그랬나요? Carriage Paid to. 자, 여기서 얘기하는 carriage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은요, 보통은 carriage 그러면 열차, 차량, 화차,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운임이란 말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CPT라는
조건의 제목의 주어는 당연히 셀러죠. 그래서 이건 이런 얘기예요. Seller shall pay carriage. 이런 뜻이에요. Seller shall pay carriage. carriage라는 거는 구간의 운임을 얘기한, 운송에 따른 운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셀러가 운임을 지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CPT 조건은요, 이런 거예요. 보시면 지금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서 매도인이 자신이 선택한 운송인에게, 그러니까 운송 계약을 누가 체결한다? 매도인이 체결한다라는 거예요. 운송인에게 수출국 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이때 수출국 내의 일정 지점은 대개는 공항이 된다 그랬어요. 인천공항이면 인천공항, 부산공항이면 부산공항. 그 다음에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이때 목적지라고 얘기하면은 대개는 수입지의 공항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사실은 수입지의 목적지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바이오 창고 정하는 거 뭐 문제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D 조건을 쓰겠죠. 그래서 목적지의 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출자가 부담한다고 해서 수출자가 그 돈을 낸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낸다라는 뜻은 아니고 운송인한테 지불을 한다. 그런데 그 운송을 바이어가 부탁을 한 거니까는 운송비는 수출 가격에 전가를 시킨다. 포함을 시킨다. 더한다. 그래서 수출 가격을 지시한다. 라는 거죠.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지셨죠? 그쵸? 인컨텀즈 원칙에 대해서. 원칙이 뭐예요? 제목이 뜻하는 바는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다. 따라서 이거는 수출 가격에 더해야 된다. 라는 거. 운송과 체계 범위는 같은데 시조건만 다르다. 뭐 이런 거. 수출 통과는 수출상이 하고 수입 통과는 수입상이 한다. 다만 EXW 조건은 수출 통관도 수입상, DDP 조건은 수입 통관도 수입상이 한다. 그 다음에 위험의 이전이 일어날 때 제품의 인도도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험의 측면에서는 물품이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그러니까 FCA 조건과 비슷한데 운송 계약만, FCA 조건 운송 계약 누가 체결했어요? 비용을 누가 내요? 항공운임을 바이어가, 그러니까 바이어가 체결하는데 CPT 조건은 매도인이 체결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위험은 어디까지 셀러가 책임을 지느냐? 수출지 공항까지. 그 다음에 비용은요, 이건 수입지 공항까지다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까지. 매일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비용이다. 근데 대개 목적지를 수입지 공항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출 통과는 매도인이 하고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한다. 그 다음에 보험에 들면 누가 든다? 매수인이 든다는 거예요. 왜요? 셀러는 공항까지만 갖다 놓으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바이어가 책임을 지니까 들면은 바이어가 든다. 그래서 바이어의 임의보험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운임은 셀러가 내니까 선불 조건이고, 따라서 셀러가 운송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착지에서 야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당연한 얘기죠. 운임까지만 부과하는 거고 셀러가 부담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 공항에서부터 비행기에서 내리는 비용부터는 다 바이어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자, 거기까지가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별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 양압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컨테이너 운송일 경우는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때는 매수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셀러가 내야 된다. 그래서 별도로 청구하려면 계약서에 별도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컨테이너 운송을 할 때는 양육하는 비용도 보통은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또 매수인한테 내라 그러면 이중 부담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보실 필요 없다.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PT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CPT 조건 더하기 보험 CIP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행복하신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